굿모닝 제나님들. 9월 23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제나님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어제는 추분이었죠. 해의 시간과 그림자의 시간이 딱 같은 정도가 되는 날이면서 양도 음도 아닌 중용이라고 하는 균형이 좋은 날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추분을 시작으로 7일간을 피안이라고 부르면서 조상님들께 감사를 전하는 날로 하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 전하님들도 이 기간에 조상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더불어 여러 가지 균형을 정돈할 수 있는 때로 보내시면 좋습니다. 한쪽으로 너무 기울지 않았는지 삶의 밸런스를 점검하고 조정해주며 마치 주파수를 조정해 내게 딱 맞는 채널의 주파수를 찾는 것처럼 스스로에게 딱 좋음을 찾는데 이번 한 주의 시간을 잘 활용하시기를 추천하며, 자, 오늘과 더불어 이번 한 주간의 주간 운세 타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화면에 보이시는 카드의 뒷면을 보시고 가장 먼저 눈길이 가는 카드를 선택해 주세요. 시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카드 뒷면만으로 선택이 어려우신 제너님들 컬러 스탬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부터 초록색, 노란색, 분홍색, 파란색입니다. 선택 마치셨다면 번호 공개하도록 할게요. 왼쪽부터 1번, 4번, 3번, 2번입니다. 자, 선택 마치신 우리 제나님들 아래 타임스탬프나 챕터로 이동하셔서 선택하신 카드나 컬러, 번호에 해당하는 리딩 들어주시고 저는 카드 정리 후에 순서대로 1번부터 리딩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초록색을 선택해 주신 1번 제나님들, 이번 주간의 주간 운세 타로와 더불어서 오늘의 타로 리딩까지 겸해서 리딩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카드 투 오브 컵스 카드 함께 나온 카드는 자, 고위 여사제 카드죠. 일단은 먼저 2번이라는 공통적인 숫자가 보인다라는 게 눈에 띄네요. 아무래도 2가 두 개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엔젤 넘버 22에 해당되는 부분들 좀 찾아보시고 그것과 관련된 것들, 사실 이제 제가 그간의 엔젤 넘버에 대해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려놨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검색해서 보시면 또 조금은 나오기도 할 거고요. 수비학적으로도 이가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의미에 대한 부분들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오늘의 타로뿐만이 아니라 이게 한 주간의 운세까지도 같이 보기 때문에 나는 이번 한 주에 이와 연관된 그 에너지가 조금 강하게 들어오겠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자, 먼저 투 오브 컵스 카드는 이렇게 나란히 마주보고 앉아서 균형된 에너지가 공평하게 서로 뭔가를 주고받는 뜻이 맞는 그런 모습이에요. 제가 어제가 오프닝 멘트에서 말씀드렸듯 추분이어서 양과 음의 에너지가 아주 이렇게 밸런스를 잘 맞춰지는 그런 균형이 이루어지는 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것처럼 이것도 뭔가 내 삶에 있어서의 어떤 균형감을 맞추는 것일 수도 있겠고, 인간 관계 안에서도 누군가 한쪽이 확 기울어지는 쪽이 아니라 좀 균형을 맞추는 그런 관계의 속성을 의미를 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 초록색을 선택해 주신 1번 제너님들이 투 오브 컵스를 나는 어디다 사용할지가 다 다르실 거예요. 뭐 나는 계약 관계에 사용할 거야 라고 하면 서로가 윈윈하는 계약서에 서명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겠고, 그런 게 아니라 인간관계에서 투 오브 컵스를 활용하겠다라고 한다면 나와 마음이 통하는
함께 같은 길을 가는 뭐 동업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 오늘부터 1일이다라든가 아니면 친구여도 왜 굉장히 진짜 말하지 않아도 그냥 그 눈빛만으로도 이게 이렇게 잘 알게 되는 그런 정말 불알 친구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물론 사회에 나와서 그리고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들고 나서는 이런 친구를 만나기가 되게 쉽지 않죠. 정말 어렸을 때 순수했었을 때 만났던 친구들도 이렇게 성인이 되면서 변질이 돼가는 판이기 때문에 순수한 이런 사람을 만나기 쉽진 않지만 동업이든 뭔가의 뜻이 같아서 우리가 지향하는 바가 같다라고 하면 다른 많은 곁가지들을 좀 쳐내고도 한 방향을 보면서 간다라고 하면 그때도 이 카드가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초록자나님들의 각기처한 상황에서 난 투 오브 컵스를 어디에 쓸 거야 라고 하는 거기에 에너지를 집중을 하시면 좀 좋을 거고요. 자, 그런데 같이 나온 카드가 우리 고위 여사제 카드예요. 자, 겉으로는 이렇게 나와 뜻을 같이 해. 뭔가 겉으로는 계약서에 서명을 했어. 근데 속마음은 나한테 다 비치지 않은 그 무언가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연인 관계야. 근데 대단히 잘 맞는 것 같고 남들이 야, 니네 진짜 잘 어울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난 뭔가 이 사람과 약간 불편한 게 있거나 저 사람이 나한테 다 오픈하지 않는, 물론 인간이 모든 걸 다 오픈할 수는 없어요. 근데 되게 중대한 부분에 있어서요. 뭔가 비밀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사람 있죠. 이건 그냥 촉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전동 촉이에요. 그래서 못 느낀다라고 하면 그것도 그분의 어떤 본인의 달란트가 거기까진 거라서 억지로 없는 촉을 뭐 늘릴 필요는 없어요. 사실 촉이 좋다라는 게 그렇게 좋진 않거든요. 인생이 피곤해요. 모든 게 5만 가지가 다 느껴지니까. 근데 여하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이렇게 딱 잔을 같은 높이에서 치어스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등한 에너지에 맞교환을 했는데 뭔가 비밀이 있는 것 같고 뭔가 나한테 그 다 모든 걸 오픈하지 않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을 받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내가 계약서에 서명을 하긴 했는데 이거 잘한 게 맞나? 내가 조금 뭐 놓치고 가는 게 없나? 뭐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이 조금 찜찜함으로 남는 것일 수도 있겠고, 혹은 어떤 그 뭔가의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협력 업체와 이제 함께 이 프로젝트를 이렇게 진행하기로 해가지고서 이렇게 진행을 해. 혹은 뭐 집에 인테리어 공사를 한다라든가 뭐 간단한 뭔가를 공사를 하느라고 어딘가 업체와 계약을 하는 뭐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분명히 블로그라든가 막 후기 뭐 이런 거 다 잘 보고 뭔가 물건을 샀어. 그랬는데 우리가 이 후기에 속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리뷰도 알바들이 많아가지고 약간 그런 거. 그래서 리뷰가 막 칭찬 일색이야. 그냥 우리가 간단하게만 봐도 쿠팡이츠라든가 배달의 민족 같은 거 이렇게 리뷰 보고서 주문을 하는데 너무 칭찬이 막 많아가지고서 그냥 믿고서 시켰는데 시키면서도 약간 찜찜한 게 너무 칭찬 일색인 게 좀 약간 이거 알바 아니야? 뭐 막 약간 그런 느낌?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는 다 다르지만 일단 그런 내가 마음이 좀 든다라는 그런 분위기라는 거예요. 자,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하시라고 제가 몇 가지 예를 좀 들어드렸으니까 어떤 흐름인지는 이해가 좀 되셨을 거다라고 믿으며, 자, 조언 카드를 여쭈어봤더니 37번 카드를 조언 카드로 주셨습니다. 자, 이 카드의 이름은 위험 카드라고 얘기를 하는 카드예요. 우리 일반 이런 그 타로 카드에서의 타워 카드와 같은 뜻을 좀 내포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 카드가 나왔을 때에는 이거는 뭔가 내가 의도하지 않았었던 주변 상황에서의 어떤 변화수를 의미를 해요. 타워 카드가 원래 그런 거잖아요. 나는 몰랐었는데 그 탑에 막 천둥 번개가 치고 그래서 사람들이 막 불난 그 탑에서 막 타워에서 뛰어내리고 이런 모습이잖아요. 그걸 누군가 예상했다라고 했다면 내가 그 타워 안에 있을 리가 없겠죠. 미리 대피를 했을 텐데 내가 대피하지 못했던 미리 준비하지 못했던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지는 즉 변수가 발생하는
발생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다리가 끊어졌어요. 이 다리가 끊어질 줄 알았다면 이 다리를 안 갔겠죠? 근데 이걸 누군들 미리 예상을 했겠어요. 그쵸? 물론 인재라고 해서 이거는 그 전부터 뭐 안전 이런 약간 점검 이런 거를 할 때 여기 조금 좀 약간 부실해 보이는데 뭔가 보강 공사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게 지적이 나와서 보강 공사를 뭐 했다라든가 아니면 앞두고 있다라든가 하면 저기 좀 약간 리스크 있겠어요 라는 걸 알겠지만 그것들도 다 그 담당자들만 알지 일반인들한테는 발표하지 않는 한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상하지 못하고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다리가 끊겼어. 그럼 나는 절로 가야 되는데 이 다리가 이렇게 끊기면 일단 망연자실해지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뭐 다리를 뭔가 연결할 걸 가지고 와서 연결해서 지나가야겠죠. 야, 우리가 이제 이 답을 찾으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일단은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이 상황 앞에서 당황하는 거는 뭐 당연한 거죠. 즉 변수가 있을 수 있음을 내가 미처 아직 보지 못한, 즉 아까 제가 촉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죠. 분명히 이렇게 공평하게 뭔가가 등가 교환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 뭐가 찜찜한 거죠. 내가 뭔가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그게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큰 거고 또 예상하지 못한 거기 때문에 나의 촉과 상관없이 벌어지는 뭔가 환경적인 어떤 그런 변수가 발생할 수 있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카드 이름 자체가 비밀 혹은 양면성, 이중성을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그 상대의 비밀 혹은 어떤 그런 좀 겉으로 보여지는 것과 실제와 되게 다른 거. 우리가 왜 굉장히 화려한 직업, 나 저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나 연예인 한번 돼보는 게 너무 소원이에요. 근데 막상 들어가 보면 진짜 생각보다 너무 고된 직업이라는 거를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그런 거죠. 겉으로는 세상 화려해 보였는데 안에 들어갔더니 딱 그거죠. 백조가 수면 위에서는 굉장히 우아해 보이지만 그 우아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수면 밑에서는 발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바로 그 모습을 내가 이 발을 못 봤던 거를 알게 되는, 그게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는 뭔가 그런 이슈가 있을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겠다라고 카드가 얘기를 해준다는 점을 잘 고려를 하셔서 이번 주에 이런 흐름이 있다라고 했지? 그럼 보다 좀 더 세세하게 내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워 카드처럼 등장을 한다라고 하면 내가 그 변수를 100%다 미리 예방하진 못할 거예요.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당하는 것과 그런 변수가 있을 수 있겠구나를 알고 대처하는 건 굉장히 다르거든요. 자, 우리 초록자나님들은 이번 주간 동안 내가 이번 주에 뭔가 해야 하는 일정도 있을 것이고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겠죠. 에너지의 그 교환의 문제들. 자, 그런 것에 있어서 내가 생각했던 것과 조금 다르게 내가 선택한 것에서의 그 책임질 일이 조금 다르게 발현될 수 있겠구나에 대한 걸 미리 좀 마음속에 좀 가지고 시작을 하신다라고 하면, 변수가 발생한다라고 해도 이게 그거구나 라고 하면서 바로 대안을 찾기가 훨씬 수월해질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미리 주간 운세 그리고 오늘의 운세를 보는 거죠. 자, 초록제나님들 그 부분 꼭 미리 생각하셔서 변수가 내가 진행하는 이번 주에 뭔가의 일에서 변수가 있을 수 있겠구나 라는 거를 미리 알고 계시면 조금 빠르게 대처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때 함께 하면 좋은 컬러 카키 그린 컬러 나왔네요. 딱 가을 컬러인 카키 그린 컬러를 곁에 두시고 초록색을 선택해 주신 1번 제너님들, 우리 미리 알고 있다가 생기는 이 변수에 대한 부분들 아주 현명하고 지혜롭고 빠르게 대처하시기를 응원합니다. 자, 초록색을 선택해 주신 1번 제너님들, 오늘과 이번 한 주간 타로 리딩이었습니다. 제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이번 한 주도 파이팅입니다. 안녕! 자, 파란색을 선택해 주신 2번 제너님들, 오늘과 이번 한 주간의 타로 리딩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카드에는 템퍼런스 카드가 나왔고 함께 나온 카드는 여왕제 카드가 나왔네요. 자, 두 카드 모두가 메이저 카드인 만큼 우리 파란색을 선택해 주신 2번 제너님들에게는 이 두 카드의 영향이 조금은 강하게 들어오는 한 주간이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먼저 템퍼런스 카드는요,
카드는요, 우리가 뭐 이미 잘 알고 계시는 그런 카드죠. 자, 템퍼런스는요, 말 그대로 내가 뭔가 이런 균형을 맞추는, 자, 절제 카드이기도 하지만 절제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런 그 어떤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내가 표현하기 더 할 수 있는 거를 좀 절제를 한다라든가, 뭔가를 더 에너지를 쏟아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제를 한다든가, 이런 거거든요. 즉, 절제와 균형과 조화와 소통을 의미를 합니다. 자, 제가 오늘 오프닝 멘트에서 어제가 추분이었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굉장히 이 에너지의 그 어떤 균형이 이루어지는 때다라고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자, 그것 때문에 이런 그 템퍼런스 카드의 에너지가 지금 어떻게 놓고 보면 우리 파란제나님들에게는 가장 이 어떤 절기상과 잘 맞물려서 들어온 것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내 인생 삶에 있어서의 좀 균형, 즉 내가 예를 들어서 일과 직장과의 사이에서 어느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져 있다라고 하면 그 밸런스를 좀 맞춰주어야 되는 게 필요로 하는 때, 그리고 딱 그걸 맞추기에 좋은 적합한 시기다, 이런 말씀을 오프닝에서 했단 말이죠. 자, 혹시 안 들으신 분들이라고 하면 요 리딩 끝나고 한번 들어주시면 짧은 시간에 나오니까는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해하시기에.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조율 혹은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내가 연애를 하는데 나보다는 상대에 너무 많이 맞춰지는 게 밸런스가 그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 시소가. 그렇다라고 하면 그걸 조금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 시기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내 감정적인 부분에서도 이 부정적인 성향이 자꾸 올라와. 그래서 이 긍정적인 걸 자꾸 얘가 더 올라가서 어떤 게이지가 6대4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게 얘를 조금은 눌러서 이겨나가는 그런 분위기다라고 하면 억지로라도 얘를 눌러주고 긍정적인 걸 끌어올려서 밸런스를 맞춰줘야 돼요. 자, 무조건 긍정적인 게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자, 밑도 끝도 없이 아무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잘 될 거야. 자, 잘 될까요? 안 되죠. 예. 예, 긍정적인 마인드가 되게 중요하지만 부정적인 것도 어느 정도 올라와 있어야 대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긍정적인 마인드가 바탕이 되어 있는 거 굉장히 좋아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의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에는 그냥 알아서 누군가 해결해 주겠지 라고 하고 그냥 거기서 기다리고 있으면 되나요? 내 인생인데 내가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에는 오히려 부정적인 성향에서 여기에서 내가 이렇게 했었을 때 안 좋을 게 어떤 건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서 차악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좀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거라고 무조건 밀어내놔야 됩니다. 긍정적인 것만 최고입니다. 이건 아니란 말이죠. 단 부정적인 게 훨씬 더 올라와서 긍정이 힘을 쓰지 못하고 나 죽겠어요. 나 너무 힘들어요. 망했어요. 아우 지겨워. 아우 뭐 힘들어 죽겠어. 한숨 푹푹 쉬고 이런 에너지들이 훨씬 더 많다면 긍정적인 요소가 올라올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늘 항상 좀 우리가 원형적 사고를 하자, 럭키비키 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뿐이지 부정적 사고를 완전 배제할 수는 없다. 즉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밸런스가 필요로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죠. 우리 파란 제너님들의 상황에서 그 각자의 상황에서 밸런스를 맞춰서 좀 재조명하여 뭔가 조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바로 거기에 있어서의 이 템퍼런스 카드를 사용하시면 아주 딱 좋은 때가 바로 지금이다라는 거죠. 함께 나온 그 우리 여왕제 카드는 어때요? 이 여왕제는요, 사실 막 노력하고 열심히 살고 이런 카드는 아니거든요. 여왕제는 그냥 태어났더니 나는 그냥 한나라의 공주야. 게다가 나는 이제 곧 여왕제가 될 그런 그냥 몸인 거예요. 한마디로 그냥 금수저죠. 부러워 라고 할 일이 아니라 이 사람도 뭐 그 이전 생에서 본인이 잘해놓은 카르마가 있으니까 이런 걸 이번 생에 누리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나는 그냥 되게 편하게 받고 얻고 이렇게 사는 에너지예요. 그래서 결핍이 없어요. 뭐 어려운지를 이해를 못 한다니까요. 자, 그러다 보니까 좀 철이 없이 느껴질 수도 있겠죠. 마리 앙뚜아네트 빵이 왜 없냐고,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지라고 해서 욕을 바가지로 먹으신 분이지만 그분은 진짜 빵이 없어서 배가 고팠던 걸 경험해 본 적이
때문에 그런 멘트가 나온 것일 뿐이거든요.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환경이 이렇게 무서운 거거든요. 자, 우리가 템퍼런스 카드와 이 여왕제 카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왕제는 그러니까 의미하는 카드가 뭐죠? 풍요잖아요. 예, 풍요, 부의 끝판왕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매력적인 캐릭터죠. 자, 내가 나의 이 인생에 있어서의 균형감이 맞지 않는 이 부분, 누군가는 일과 직장, 누군가는 뭐 인간 관계에서의 밸런스, 아까 누군가는 이 내 감정에서의 그 부정적, 긍정적 다 밸런스가 딱딱 맞아 떨어질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얼굴도 이 대칭이 딱 안 이루어지는 게 우리 삶인데 딱딱 50대 50, 50대 50, 50대 50 이렇게 맞물려서 떨어지는 삶을 사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딱 그 밸런스 맞추기에 좋은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걸 맞춰 주었을 때, 그래서 내가 절제할 수 있는 걸 절제하고 균형감을 맞춰서 누군가와의 소통에 조금 더 이렇게 좀 내가 이런 그 균형감을 맞춘 소통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따라오는 게 바로 이런 풍요로움일 거다라는 거죠. 결국은 뭔가의 이 밸런스가 맞춰지지 않은 걸 내가 알면서도 묵과할 수 있거든요. 일단 바쁘니까. 또 혹은 귀찮아서, 혹은 이걸 조율을 하려면 상대방과 대화를 하는 게 껄끄러워서 등등 여러 가지의 이유로 외면하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수면 위로 올려놓는 용기가 필요한 한 주다라는 거죠. 그걸 했었을 때 내가 훨씬 더 내 삶이 풍요로워질 수 있는 그걸 경험하는 이번 한 주가 될 거다라고 카드가 얘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파란 제나님들 내 인생에서의 밸런스가 좀 유독 맞지 않는 그 파트에 대한 부분을 나는 이번 주에는 좀 한번 손을 대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용기를 내실 필요가 있으시겠어요. 딱 거기에 맞는 카드가 좋은 카드로 나왔죠. 자, 이 카드는요, 볼 때 독수리가 먼저 보인다면 내가 너무 지금 자신감이 과잉된 상태다. 자, 개구리가 먼저 보였다라면 난 너무 의기소침하고 있을 때 보이는 이런 카드거든요. 두 개가 동시에 보이지는 않잖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카드는요, 어떤 게 먼저 보였다 손 치더라도 나는 한쪽으로 너무 지금 밸런스가 맞지 않고 있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파란 제너님들이 이 부분에 대한 걸 잘 조율을 해서 어느 정도 이 50대 50의 그 중간 평균점으로 맞춰 놓는 그 순간 나에게는 이 여왕제와 같은 풍요로움과 안정된 기운이 들어오게 될 것이다. 보상으로 이런 게 따라올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으니 내가 그간 어떤 이유건 간에 밀어놨었던 뭔가의 이유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번 주도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그것에 대한 용기를 좀 내셔서 이 균형감 잡는 작업을 반드시 하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카드가 얘기해 준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때 함께하면 좋은 컬러 퍼플 투톤 컬러 나왔네요. 퍼플 투톤 컬러를 곁에 두시고 우리 파란색을 선택해 주신 2번 제너님들 꼭 내가 밸런스가 무너진 그 파트에서의 그 균형감을 이번 주 용기 내서 맞춰 주셔서 이 풍요로움까지도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한 주 되시기를 응원하며, 자, 우리 특히 파란 제너님들은 오프닝 멘트 꼭 한번 돌아가셔서 듣고 한 주를 시작하실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자, 파란색을 선택해 주신 2번 제너님들 오늘과 이번 한 주 주간 타로 리딩이었습니다. 제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이번 한 주도 파이팅입니다. 안녕! 자, 분홍색을 선택해 주신 3번 제나님들 오늘과 이번 한 주의 주간 타로 리딩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카드 페이지 오브 완즈 카드 함께 나온 카드는 세븐 오브 소드 카드가 나왔습니다. 자, 페이지 오브 완즈 카드는 완즈를 든 열정을 든 소년이죠. 예, 가장 열정이 뜨거울 수 있는 그런 소년이에요. 소년 자체가 뜨겁잖아요. 물론 소년 중에서도 굉장히 차갑고 냉정하고 딱히
속이 안 뜨거워지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자, 뭘 해도 할 수 있는 때잖아요. 가능성이 다 열려 있고 잠재력이 무시한 때예요. 사실 젊음이 가장 큰 무기라고 하죠. 그런 걸 젊었을 때는 몰라요. 근데 이제 나이를 어느 정도 먹고 나서는 야, 내가 그 나이대로 돌아간다면 말이야, 난 진짜 뭐라도 겁 없이 다 하겠어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우리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에라도 뭐라도 다 할 수 있는 도전을 해야 될 텐데, 예전부터 어른들이 그러셨죠. 망하더라도 일찍 망해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너무 늦게 망하게 되면은 다시 일어날 힘이 없어. 그래서 40대, 50대 이때 망하면 큰일 나 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건 옛날 기준 40대, 50대. 요즘은요, 이 말년, 중년 이후가 더 훨씬 늦어졌다라고 해요. 그래서 60대 이후, 이전까지는 자, 유엔에서 만 65세까지를 청년이라고 해놨단 말이에요. 그 전에는 자, 난 너무 늦었으니까 도전 못해. 이거 핑계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또 관리 잘 하시면 요즘 분들 70대, 80대에도 웨이트 같은 거 잘 하셔가지고 몸이 와, 어떻게 저렇게 저러시지? 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 뭐 격하게 너무 과하게 하는 건 또 문제가 되겠지만 관리를 잘 하신 분들은 정말 7, 80대에도 굉장히 정정하신 분들 많이 봤으니 자, 그런 핑계는 우리 되지 않는 걸로 하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젊음이 가장 큰 어떤 은총의 시간이라는 걸 그때는 모르죠. 근데 이 페이지 오브 완즈가 바로 그런 거예요. 아주 젊은 에너지, 뜨끈뜨끈한 뜨거운 열정으로 똘똘 뭉쳐있는. 그래서 난 지금 다 서툴어. 젊었는데 그것까지 잘하면 천재잖아요. 근데 천재는 몇 명 안 되잖아요. 근데 막 다 서툴러 하면 막 실수해. 근데도 불구하고 계속 도전하고 막 그러는 게 너무너무 예쁘잖아요. 딱 그런 에너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에너지를 나타내거나 혹은 아주 좋은 굿 뉴스를 접했을 때 나오는 카드이기도 해요. 그 두 가지를 기억을 해주시고 함께 나온 세븐 오브 소드 카드는요. 이거 도둑놈 카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안 좋은 카드 아닌가요? 이게 이제 사실 우리가 이거는 제너럴 리딩이기 때문에 오늘의 타로 혹은 주간 타로 하다 보니까 이 어떤 약간 리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굵직하고 크게 봐드리는 것밖에는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제한이 될 수 있는데 만약에 하나의 질문을 딱 두고서 뽑았을 때는 이 아이도 굉장히 좋은 의미로 리딩이 가능할 때도 굉장히 많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안 좋은 카드라는 건 없어요. 그리고 타로 카드에서 괜하게 나오는 카드는 절대로 없거든요. 다 이유가 있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쟤 좀 안 좋은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찡그리고 나 다른 번호 뽑아봐야지. 그래, 느낌이 아까 그 옆 번호가 더 눈에 들어왔어. 이러지 마시고요. 원래 처음 들어온 그게 진짜 맞는 거거든요. 근데 조금 내가 원하지 않는 카드가 만약에 나왔어. 자, 그거는 뭔가 메시지가 분명히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듣고 내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끔 돌아가면 되는 건 거지. 그걸 가지고 그 자체를 거부를 하고 딴 거 뽑으면 안 맞습니다. 자, 이 세븐 오브 소드를 왜 도둑놈 카드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내가 5자루의 검을 들고 막 이렇게 도망을 가고 있는데 이 남은 2자루의 검까지 다 가져가고 싶었어. 근데 그 2개 남겨두고 온 거에 계속 내동 마음이 남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가져왔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누군가와 함께 팀을 이뤄서 뭔가를 했어. 그래서 원래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이 있으면 거기 다 n분의 1로 나눠 갖기로 원래는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3명이 그 일을 같이 했다라고 볼게요. 자, 그러면 수익이 나오면 3분의 1로 나눠서 각각 가져가면 되는 건데 내가 욕심내서 이만큼을 가져왔어. 나 혼자서 3분의 2를 가져갔는데 그 나머지 3분의 1, 2명이 나눠 가져야 하는 그 3분의 1까지도 내가 갖고 싶어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둑놈 카드가 맞는 거잖아요. 예. 자, 그런데 이게 그건 거죠. 이 두 카드의 조합으로 이렇게 나왔을 땐 어떻게 봐주면 되냐면 내가 열정이 지나쳐. 그래서 막 쏟아 부었어. 막 진짜 영혼까지 갈아 넣어서 뭔가를 막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열정을
나는 세 명이 일을 아까 했다라고 도모를 했는데 나 혼자 열정이 막 끌어올라서 얘 일도 내가 했고 얘 일도 내가 했고 내가 여기 일에 이제 8알을 나 혼자 한 거야. 8알을 내가 했는데 그중에서 7알만 내가 가지고 오니까 난 좀 부족하게 가져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또 다른 의미로 하자면 보상 차원이 아니라고 한다면 나는 열정이 막 너무 넘쳐 흘러서 새벽까지도 막 일을 하고 잠 막 쪽잠 한두 시간 자고 또 일하고 막 이런 식으로 뭔가 열정적으로 매달렸다라고 해볼게요. 우리가 또 이제 덕질할 때 이런 거 많이들 하시죠. 저는 덕질을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막 진짜 미쳐 죽을 정도로 좋아했던 스타는 없었던 것 같은데 이 진짜 좋아하시는 분들 보면 그렇게 열정적으로 매달리시더라고요. 그렇게 해도 근데 그렇게 해도 한없이 내가 그 사람 그 나의 스타에게 사랑을 줘도 부족한 거야. 난 더 주고 싶은데 내가 조금만 더 부자였으면 내가 더 주고 싶은데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그런 흐름이라는 거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또한 굿뉴스라고 했잖아요. 좋은 뉴스를 접했는데 그 좋은 뉴스를 해가지고서 그 좋은 소식에 대한 거를 뭔가를 내가 이제 취해야 될 거잖아요. 취하는 데 있어서 뭔가 내가 열정만 넘치고 능력이 부족해서 이만큼 가져올 걸 이만큼밖에 못 가지고 와서 아쉬워하는 약간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도둑놈이라고 해서 다 나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더 주고 싶은데 내가 가진 게 이거밖에 없어서 난 너무 아쉬워. 근데 이것도 이제 내 마음에 있어서의 나의 욕심이기 때문에 이렇게도 리딩이 가능하기도 하고 또 좋은 그 어떤 내가 기다리던 답을 들어서 내가 그걸 행하게 됐는데 내 몸뚱아리가 하나여서 내가 혼자 다 하고 싶은데 혼자 다 못 맡고 내가 할 수 있을 만큼만 맡은 게 그게 아쉬워서 내가 조금만 더 이 페이지 즉 소년이 아니고 조금만 더 능숙하고 잘하는 사람이었었으면 전문가였었으면 내가 혼자 오롯하게 다 할 수 있었을 텐데 이걸 나눠서 해야 되니까 나 너무 속상해. 이런 흐름이다라는 거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우리 분홍제나님들이 좋은 의미로 욕심꾸러기라서 그래요. 내가 조금만 진즉에 미리 일찍 시작해서 내가 이거를 되게 잘하는 사람이었었으면 나 혼자 이걸 다 할 수 있었을 텐데 너무 아쉽다.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내 열정이 일단 굉장히 많고 이런 분들은요. 지금은 내가 전체를 다 못 가지고 오고 일부만 가져왔다 손 치더라도 이 열정과 내 시간과 내 노력이 더 얹어진다라고 하면 이제 다음번에는 분명히 본인이 혼자 다 독식할 수 있을 만큼의 실력을 만들어 놓으실 수 있는 분들이에요. 하지만 아직은 이제 소년이 할 수 있는 한계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한계를 느껴서 되게 속상함을 느끼는 거지만 속상함 느끼실 필요가 없는 게 무한 가능성, 즉 열려있는 잠재력을 내가 깨닫고 더 그게 어떤 채찍이 돼서 스스로를 더 발전시키게 하는 데에 대한 어떤 원동력으로 사용하게 되겠다라는 흐름이기 때문에 본인의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되는 그런 한 주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조언 카드를 여쭈었더니 34번 카드 정의 카드를 주십니다. 자, 이 카드요. 아니, 오늘 난 저 좀 되게 약간 소름 끼치는 게요. 지금 제가 오늘 오프닝 멘트에서 지금 되게 균형감이 중요한 때요 라고 했는데 1번, 2번, 3번 다 그것과 관련된 지금 카드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정말로 밸런스를 맞춰주는 게 되게 중요한 시기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연달아서 이 카드들이 나와주고 있는 것 같은데 특히 우리 분홍제나님들에게는 이 정의 카드가 나와줌으로써 어떤 조언을 하고 싶어 하냐면 지금 약간 이렇게 욕심은 앞서. 근데 내 능력은 아직은 조금 부족해. 그래서 막 속상하고 아쉽고 막 그래. 근데 이거를 지금 해결할 수 있나요? 없죠. 아까 말씀드렸듯 나의 열정은 이미 있어. 근데 시간과 노력이 아직 조금 부족해. 즉 약간의 그 능숙함까지 가기 위한 시간과 노력은 내가 연구는 데 드는 그런 어떤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그때까지 내가 열심히 하면 다음번에는 아쉬움 없이 내가 혼자 다 먹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쉬워해봤자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자, 이럴 때
때에는 오히려 나를 더 갈고 닦아서 빨리 다음번엔 아쉽지 않게끔 나를 끌어올리는 데 에너지를 쓰는 게 정답이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즉, 내 감정을 내가 지금 어찌할 수 없는 데에다가 쏟을 필요가 없다. 그거 의미 없으니 내가 할 수 있는 나를 발전시키고 빌드업할 수 있는 데에다가 에너지를 써라. 그 균형감을 잘 맞춰라 라고 얘기를 해준다라는 거죠. 어떤 흐름인지 아시겠죠? 우리 분홍재나님들 앞으로 더욱더 성장할 일만 남으신 것 같아서 멋지십니다. 자, 지금 못 가졌다라고 영원히 못 갖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과정 중에 하나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때 함께하면 좋은 컬러. 자, 이게 무슨 컬러죠? 네이비 3톤 컬러군요. 자, 남색 3톤, 가장 짙은 톤의 남색 컬러를 그때 두시고 우리 분홍색을 선택해 주신 3번째 나님들 오늘과 이번 한 주 이런 열정과 나의 능력 사이에서의 살짝 어긋나는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아쉬움이 아닌 나를 빌드업 시키는 데에 더 좀 에너지를 균형감을 맞추어서 그쪽에 더 몰입할 수 있는 그런 멋진 한 주가 되시기를 응원하도록 할게요. 자, 분홍색을 선택해 주신 3번 제나님들의 오늘과 이번 한 주의 타로 리딩이었습니다. 제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이번 한 주도 파이팅입니다. 안녕! 자, 노란색을 선택해 주신 4번 제나님들 오늘과 이번 한 주의 타로 리딩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카드는 4 of Cups 카드, 함께 나온 카드는 3 of Cups 카드가 나왔네요. 오호. 자, 컵 카드가 두 개가 나란히 나왔어요. 자, 컵은 감정을 의미하죠. 이번 한 주가 조금 감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 그런 한 주겠구나가 먼저 보이고요. 자, 먼저 컵이 4개에서 그 다음은 3개로 줄어들었어요. 그럼 안 좋은 건가요? 자, 우리 그렇게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겠죠? 자, 4 of Cups 카드는요,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컵 3개가 있는데 누군가가 컵을 하나를 더 갖다 줬어요. 즉, 내 감정이 더 커져야 되는 그 상황에서 내가 가져다 주는 그 컵 하나를 못 보고 있어요. 왜 못 보냐면 나 지금 딴 생각하느라 바빠. 아니면 나 지금 좀 귀찮아. 몸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지금 마음이 콩밭에가 있어가지고 지금 이 마음 감정 상태에다 새로운 거 하나 담아서 주는 거를 볼 여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나는 지금 마음이 딴 데가 있는데 자꾸 누가 난 네가 너무 좋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의 온갖 그 관심사는 막 일일에 이렇게 막 매진돼 있으면 그 마음이 안 들리잖아. 그래 알았어, 그래 나도 너 좋아, 이렇게 되게 의미 없이 대답해 버릴 수 있죠. 영혼 없이. 그럴 수 있어요. 약간 지금 시큰둥하고 관심 그 컵이 있기 때문에 줘도 내가 지금 잘 못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함께 나온 카드가 3 of Cups 카드란 말이에요. 컵은 줄었지만 3명이 굉장히 그 컵을 높이 치켜 올리면서 치어스를 하고 서로 축하해주고 뭔가 이런 모습이거든요. 자, 크게 두 가지로 보여요. 아까 제가 그랬죠. 누군가가 나 너 너무 좋아. 나 너랑 되게 오늘부터 일을 했으면 좋겠어. 근데 안 들려. 난 지금 일하느라 바빠. 일에 온갖 게 신경이 다 쓰여가지고 여기에서 계속 나한테 뭔가를 막 이렇게 하는데 그 관심이 지금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3 of Cups, 즉 내가 일하는 데에서 굉장히 성과를 잘 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막 회식하면서 즐겁게 막 이러는 분위기가 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성취감이 느껴지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보이겠죠. 이 컵이 맞다, 제가 나한테 계속 뭐라고 했었는데 가면서 막 그러고서 다시 곱씹어서 그 뒤에서야 이게 보이겠죠. 약간 그런 흐름이 될 수도 있겠고, 만약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자, 안 보였어 분명히. 그게 이 컵이 계속해서 들어오는데 내가 보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컵 3개는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데 새로 들어오는 그 컵에 내가 되게 심드렁하고 시큰둥해요. 근데 나머지 이 3 of Cups의 이런 원래 갖고 있던 이 감정 안에서만 나는 되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이 누군가가 나에게 감정을 표현해 주는 걸 내가 그다지 필요로 하지도 않거니와 크게 와닿지도 않기 때문에 못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거든요. 이거는 내가 다른 데 빠져 있고의 개념이 아니라 그냥 내가
필요를 느끼지 못해서 왜 저는 연애에 관심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으시잖아요. 이게 꼭 뭐 연애뿐만이 아니라 할지라도 누군가가 다가와 일적인 부분으로도 다가오는데 난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인맥만으로도 충분한 거예요. 굳이 와서 뭐 도와주겠다라고 하는데 딱히 안 와닿는 거죠. 뭐 나는 그냥 우리끼리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굳이 여기에 누군가 뉴페이스를 얹고 싶은 생각이 없어. 뭐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나는 그냥 여기에 새로운 사람을 얹어서 약간의 그거를 익숙해지기까지 다시 판을 짜는 게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냥 잘 아는 사람들끼리 우리끼리 뭘 하는 게 훨씬 더 좀 손이 더 많이 가더라도 자 우리가 3명이 할 걸 4명이 하면 아무래도 하는 일이나 시간적인 부분이나 이런 게 조금 더 널널해질 수 있잖아요. 훨씬 더 쪼개서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런 그 편의보다는 그냥 익숙한 사람들끼리 하면서 그냥 좋겠다, 좋게 지내겠다 이런 거죠.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커뮤니티인데 신입 회원이 들어오겠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 기존 회원들끼리 그냥 우리끼리 가는 게 어떨까? 뭐 이렇게 해서 약간 터부시하는 약간 그런 느낌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컵 하나가 들어오는 걸 탐탁치 않아 하고 귀찮아 하고 반기지 않으면서 기존끼리 똘똘 뭉치겠다라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안 받으려고 해도 예를 들어서 회사의 팀인데 신입이 들어왔어, 우리한테. 저희는 딱히 신입이 안 들어와도 될 것 같은데요 라고 해도 회사에서는 까라고 하면 까는 거잖아요. 배정이 됐어. 근데 뭔가 아직 약간 이질감이 좀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라서 기존 사람들끼리만 좀 노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약간 본의 아니게 왕따가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또 좀 잘 살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발현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이거 보세요. 나 이럴 때 보면 정말 카드가 진짜 이유 없이 나오는 그런 때가 없다니까요. 자, 이 카드 이름은 조언 카드가 둥지 카드가 나왔습니다. 자, 둥지는 어떤가요? 우리가 이 둥지 안에서 이렇게 소속이 된다라고 할 때 나오는 거죠. 나한테는 안식처란 말이에요. 흔히 이게 또 만약에 회사라든가 이런 거라고 하면 내가 그 조직 안에 되게 잘 맞춰져야 하는 그런 분위기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 팀인데 새로 신입이 굳이 원하지 않는데 왔어. 근데 이거 조직에서 원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끼리 똘똘 뭉쳐? 그러면 조직에서 원했던 바가 아니죠. 자꾸 조직이라고 하니까 무슨 이렇게 이 주먹 쓰시는 분들이 생각나는데 이 회사에서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같이 팀 이뤄서 빨리 신입 잘 끌고 올라가서 어느 정도 스킬업 시켜가지고 팀원으로 잘 활용할 수 있게끔 끌고 가야지. 그게 사수 한 명만의 문제가 될 거는 아니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둥지로 함께 다 같이, 즉, 누군가가, 새로 들어오는 사람을 이렇게 좀 약간, 이렇게 좀 텀을 둔다라든가, 이렇게 겁을 낸다든가, 이런 거 말고, 이렇게 안식처 안에 우리한테 들어오는, 우리 둥지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에게 좀 친절하게 마음을 열어서 받아줄 필요가 있겠다. 난 싫어요. 막 이렇게 너무 티내고 얼굴로 욕하고 눈으로 욕하고 이게 아니라 좀 받아들여 준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맺어지는 인연도 이유가 있으니까 지금 나한테 온 걸 거란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우리랑 좀 생각이 다르니까 아니면 우리가 안 필요하니까 해서 이렇게 거부하지 말고 받아들여 줄 필요가 있겠다. 혹은 근데 이제 그런 건 있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남자친구가 있어. 근데 새로운 사람이 자꾸 나한테 관심을 보려. 근데 그거를 셋이 같이 한 둥지 안에서 동거할 수 있는 그런 그 감정은 아닌 거잖아요. 그거 받아주라고 했으니까 그것도 받아줘야지. 이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자, 한 둥지 안에서 즉 한 식구 최근에 CF 중에 모 CF가 그거 있죠. 한 끼 정도는 같이 식사를 해야 그게 뭐 식구다라고 해가지고서 나오잖아요. 그런 둥지의 개념은 그건 겁니다. 한솥밥 먹는 그런 어떤 약간 가족 같은 의미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하는 어떤 그런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군가가 새로운 의견을 낸다라든가 아니면 뭔가 새로운 사람이 합류를 한다라든가 이걸 가지고 우리끼리 잘 돌아가는데 왜 굳이
굳이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조금 하지 말고 잘 받아들여줘서 새 식구로 둥지 안에 잘 새로운 그 가족이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한 원팀으로 같이 갈 수 있게끔 받아들여주고 끌고 나간다라고 하면 분명 그게 또 더 좋은 시너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흐름이 보이네요. 자, 그때 함께하면 좋은 컬러 블링블링한 골드 컬러 나왔습니다. 블링블링한 골드 컬러를 갖다 두시고 마음도 너그러이 오는 자들을 품어주실 수 있는, 그래서 둥지 안에 내 사람으로 키워낼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우리 노란자나님들의 이번 주가 되시기를 응원하도록 할게요. 자, 노란색을 선택해 주신 4번 제나님들, 오늘과 이번 한 주 타로 리딩이었습니다. 제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이번 한 주도 파이팅입니다. 안녕!